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진단해보면서 상품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스톡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유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유가가 낮다 보니까 실제로 이걸 원유를 채굴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셰일 업체들이 네. 이번에 굉장히 그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거기다가 대출 제한까지 걸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의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Investors Starve U.S. Shale Drillers Capital 그래가지고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미국에서 셰일을 파고 있는 시추업자들이 현재 자본에 대해서 돈이 마르다 보니까 네. 이제 투자자들을 굉장히 찾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지금까지 그 2014년, 15년 그 당시에 그 유가가 대폭락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은행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569억 달러까지 지원을 해줬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단히 많은 유상증자가 일어났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셰일 붐이 일어나고 그 덕분에 그 WTI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이거를 194억 불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줄여버리다 보니까 현재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셰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보여드리는 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네네. 짙은 파란색은 부채고 그 다음에 하늘색이 이제 자본이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2016년도에 보시면은 부채 대비 그 자본의 성장률을 보시면 굉장히 크게 발행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때 당시에 그 566억 불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유상증자를 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만큼 늘릴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 갈수록 보시게 되면 이제 2019년 보시면은 거의 늘어난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대부분 사실은 부채네요. 부채만 있는 걸 보시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치하면 이제 자본 잠식의 우려까지 이제 가는 거죠. 어. 예, 그래서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셰일 채굴 업체들은 중소규모의 그 그렇죠. 석유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네네. 일이 벌어지는 건데 두 가지 악재가 터졌어요. 첫째, 새로운 셰일전을 발굴을 하는 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 미국 내에 중저준이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가 그 포화 상태라 가지고 네네. 새로 나오는 데를 뉴멕시코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텍사스에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셰일가스 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일 메이저들하고 현재 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싸움이 붙어가지고 새로운 거를 파내기가 힘든 상황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우선 또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또 이게 이 다른 어떤 그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는 게 대지 임대료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중소 그 오일 메이저들이 네네. 그 쉐브론 같은 대형 오일 메이저들이 사놓은 그 퍼미안 분지의 땅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채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을 파서 기름을 팔고 나면은 네. 그 수익금에서 상당 부분을 임대료로 오일 메이저한테 줘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기름을 못 파도 사실 임대료는 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건데 그래서 다음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네네. 되면은 실제로 셰일 오일이 생산이 되다가 어느 정도 작년까지 피크를 찍고서 올해부터 자꾸 줄어드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네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봤을 때 결국은 이런 악재들이 자꾸 발생하면서 그 셰일 그 제조사들이 네. 시추 업체들이 결국은 돈은 안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나가고 하니까 자꾸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네. 유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리고 뭐 미국 정부와 어떤 업체들 간에 이 분쟁이 있다 보니까 채굴을 잘 못하게 되는데 근데 채굴을 잘 못하게 된다면 공급량이 좀 줄어들 테니까 이게 또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저유가는 계속 또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자체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수요 자체가 작아서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더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원래 쉐브론이 자신들이 이제 그 셰일 오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어요. 네네. 그 뉴멕시코하고 텍사스 쪽에서. 그랬는데 기술까지 집어넣으려 그러기에는 자기들이 돈이 없었으니까 네. 자기가 돈을 쓰기가 아까웠기 때문에 네. 중소 셰일 채굴자들, 쉽게 프래커들을 자기들이 우리가 싸게 임대를 해줄 테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러고서는 네네. 임대를 해주고 거기에서 한 10년 이상을 그 많은 그 시추업자들이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고 나가지고선 수익을 좀 내려고 했는데 이게 악재가 터지고 나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올해부터도 시작이 됐지만은 그 이 셰일 채굴 업체들을 하나하나 오일 메이저들이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그 올해 4월,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셰일 업체들 중에서 제일 큰 업체 중에 두 개가 이제 억시덴탈하고 애나달코라는 데가 있는데 네네. 애나달코를 원래 셰브론이 인수합병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옥시덴탈의 그 사장님이 여사장님인데 네. 이 여사장님이 아주 크게 마음을 먹고 워렌 버핏한테 가서 그러니까요. 10억 불을 빌려가지고 네. 야, 나 이거 할게. 그러고서는 이 셰브론을 물을 먹여버리고서는 이제 억시덴탈이 아나달코를 먹어버렸어요. 네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셰일 업체들이 쉽게 얘기해서 셰브론한테 반란을 일으킨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셰브론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개발해 놓으라고 이제 어쨌든 임대를 싸게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그쵸. 줬었는데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대급부로 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안 되면은 회사를 어느 정도 값을 비싸게 쳐줄 테니까 인수합병하는 거는 어떻게 네네. 보면은 그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오히려 그 개발했던 그 업체들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 셰브론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셰브론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선 더 쭉 끌고 가면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제 자금이 먼저 떨어지는 거는 현재 셰일 업체들이 먼저 떨어질 테니까. 중소업체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떨어진 사람들한테 가서 결국은 그 업체들을 하나하나 이제 인수합병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현재 셰브론이 제일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엑슨모빌인데 네. 그 둘이서 아마 양강 구도로 가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결국은 지금까지는 셰일은 그 ICE에서는 그 WTA 셰일이라는 상품이 따로 있었거든요. 네네. 그럼 이것에 대한 것들이 지금까지 중소업체들이 그 가격 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것들이 앞으로는 이 오일 메이저들로 다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생산량 자체가 오일 메이저들이 조금씩 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거에 대한 가격 파워도 결국은 이제 대형사들이 가지고 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모든 그 석유 WTI는 결국은 오일 메이저들이 다 장악한다라는 게 앞으로 제가 보는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보면은 중소업체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메이저 업체들,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라든지 그 쉐브론이나 엑슨모빌 같은 그 메이저 업체들은 그러면 이런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네. 하는 것들도 지금 당장 큰 영향이 없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채굴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은 그게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다 가지고 다 있기 갖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어느 정도 다 자기들이 충분히 버퍼링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등치가 원체 크니까 그 정도의 그 손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중소업체들은 자기들이 지금 해가지고 그거 안 되면 그냥 바로 도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인수합병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원유 가격 그리고 네. 원유 시장에는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일단 지금까지 그 봤던 것들이 우선 WTI가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높였던 것을 보면은 네. 그 사실은 쌍끌이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오일 메이저들이 이제 일반적인 유전을 뽑아낸 거하고 거기다 네. 플러스 알파로 지금 그
말씀드렸던 셰일 오일이 거기에 같이 붙어가지고 쌍끌이로 끌어갔었는데 네네. 그럼 이것이 여기에서 둘이 가던 것들이 이제 오일 메이저가 이걸 다 장악을 해버리게 되면은 네. 사실상 오일 메이저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쥐고서 조절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거는 섹터로 그냥 갈라지는 거니까 하다가 땅에서 파는 게 좀 많다 싶으면 이거 이제 잠그고 야 그럼 셰일을 좀 더 파자 네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셰일이 좀 너무 많이 나온다 싶으면 야 이걸 좀 줄이고 쿠싱에 저장돼 있는 거 좀 더 팔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변칙적 그런 재고 조정이 가능한 거네요. 예 그런 이제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업스트림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건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유 상품에 투자할 때는 뭐 어느 방향으로 좀 예.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힌트를 좀 얻고 싶었는데 그런 힌트는 그럼 얻을 수 없는. 지금 현재 내용일까요? 상황에서는 요 이슈들은 한 6개월 정도 더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그 사실 그 9월에 새로 그 미국 정부에서 새로운 그 먼저 회계 기간이 새로 시작이 됐잖아요. 네. 왜 미국은 원래 9월 달부터 해서 네. 회계가 연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새로운 연도에 지금 예산은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2월 전후에서 이 어느 정도 상반기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오일 메이저 업체들하고 그 다음에 그 중소 업체들의 이제 누가 더 과연 돈이 좀 더 남아 있느냐 이력이 있느냐가 그때 보이거든요. 네네. 그럼 그 시점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포지션은 좀 보수적인 상태로 아직은 진입하지 않는 걸로. 예, 아직은 진입하지 않는 게 낫고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의외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예, 떨어질 확률에 대해서는 그 예. 근거도 말씀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오펙에서 감산을 자꾸 러시아에 주장을 했는데 러시아가 지금 우리는 감산 못하겠어 그랬단 말이죠. 네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더 이상의 감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전체적인 유가의 원유 재고 자체는 자꾸 늘어나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가격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쉽게 해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하방에 대한 압력만 자꾸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매도 포지션을 잡기에도 네. 썩 편한 상황은 아닌가 보네요. 여기서는 이제 박스권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50에서 55불대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WTI는 그거를 보시는 게 좋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이제 60불에서 65불 사이 혹은 네네. 이제 조금 더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면 58불에서 63불 사이의 박스를 잡고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거는 좀 몇 개월 뒤에 이런 셰일 업체들의 어떤 그 구조가 정리되고 나면 그때 포지션을 본격적으로 잡아보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원유 시장에 대한 흐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10분 동안 광고 보시고 저희는 10분 뒤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